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에 청와대의 8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괄지휘자가 과연 누구였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함께 총선 후 국정조사, 특검, 나아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형태 TV 대표자, 시사평론가 그리고 지의학 박사이신 양형태 박사님 모시고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토요일 날 녹화한 내용은 이 조회수가 45만 회가 나와가지고. 아니 46만이던데요? 아, 6만이 됐어요. 저보다도 더 확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던데요? 네. 우리 양 박사님 인기가 아주 날로 좋아지는 것 같고. 고 박사님이 이걸 잘하셔서 앵커링을 잘하셔서 그러죠. 양형태 TV도 네. 좀 이번에 좀 많이 더 시청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격적인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지난 6일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가셨더라고요. 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우한 폐렴이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네. 국민들의 불안감이 아주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대책 또는 거기에 무슨 격려로 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라고 갔는데 전부 마스크를 쓰고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이 부산에 뭘로 갔나 왜 갔나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증이 일고 있어요. 그 총선용 쇼하러 갔죠. 아주 명쾌하시네요. 네, 총선용 쇼하러 저 총선 쇼하러 갔죠. 이 생명 걸어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아니, 본인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끌고 가서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총선으로 생각하면 총선에 그 마스크를 끼고라도 가야죠 그게. 그런데 이게 해외 토픽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막 네, 신문에 그렇게 옛날에 신문에 옆에 이만큼 박스로 해가지고 해외 토픽 아니라 네. 해외 토픽이 있었으면 이거 뭐 그냥 완전히 사진도 딱 나오고 해가지고 한국 대통령 문재인 이하 장관들 해가지고 부산시청에 무슨 일자리 무슨 상생 협약이라는데 협약하는데 부산시하고 코렌스하고 그 회사하고 부품업체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 갔다. 아니 톱으로 나면 막 그러면 각국에서 말이죠. 아유 이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 아닙니까? 옛날에 전염병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흑사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흑사병이 그 유럽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맨 처음 생겼는데 그 흑사병에 몇 명 죽은 줄 아십니까? 1억 명 뭐 이렇게 죽었고 유럽 인구의 그때 3분의 1인가가 죽어버렸죠. 맞습니다. 3분의 1 약간 더 죽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역사 자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역사의 흐름이 역사가 바뀌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 소위 인간성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금 중국 보십시오.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가 시자도 안 나오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막 그냥 심지어는 시진핑 물러나라까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황제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잘못하면 끌려 내려오게 되어 있다. 끌려 내려오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부산에 가서 또 하나 외친 게 부산하고 외친 게 37번이나 외쳤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선거운동하러 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아니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갔는데 그건 이미 전에 다 했다는 다 거예요. 했죠. 근데 이번에 그냥 또 하나 그 뭐 대통령 참석해갖고 쇼를 한 거예요, 선거쇼. 네. 그냥 내려갈 수는 없고 빨리 부산 가서 PK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네. 이거 PK 민심이 지금 확 돌았잖아요. 예. 지금 CES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혁신. 혁신 그 산업대전이 17일 날 열기로 했는데 이거는 부산에서 열기로 했는데 이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크죠. 일자리고 뭐고 또 혁신 대전이니까 대한민국 혁신 대전이니까. 근데 이거는
연기를 해버렸어요. 연기를 해버리고 지금 부산 이거 어떤 업체, 부품업체, 코렌스라는 부품업체하고 부산시하고 상세개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저 했던 거거든요. 그걸 또 대통령이 또 내려가가지고 또 강조를 한 겁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지역사회 전파 규모가 아주 커질 수 있다는 방역대책본부가 조심해라, 조심해라 한 날이란 말이죠. 네. 근데 마스크들 쓰고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세요. 마스크 쓰고 그 장면 봤죠? TV에서. 코미디도 이건 코미디가 아니고요. 이거는 시대의 정말 이 작품입니다. 작품. 아 그래요? 이 마스크라는 마스크 딱 쓰고 이렇게 그 사진을 딱 해가지고 흑백 처리해가지고 좀 예술적으로 처리하면 아마도 사진 대전에 뭐 아마도 금상 정도 피가소 그림 정도로 아주 그래? 상도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지구상에서 아마 처음 태어나서 처음 본 겁니다. 어느 코리아의 그 대통령이 장차관들을 가지고 와서 이 지금 이렇게 팬데믹 소위 유행성하는 전염성이 이렇게 전염병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바로 발원지인 중국 옆에 있는 코리아가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러이러한 걸로 이렇게 하러 갔다 하면 이거는 완전히 톱감. 예, 진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간 것은 지난해만도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 17번을 갔더라고. 맞습니다. 이게 뭐 매달 한 번 이상 간 거예요. 네. 올해 들어서도 뭐 1월 달에 갔었고, 지난 또 11월에 거기서 아세안 그 특별 정상회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PK 민심을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와 함께 지금 선관위가 원래는 가장 선거 심판관이기 때문에 공정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 조혜주 상임위원이 간 뒤로는 완전히 정치기관으로 지금 변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은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대거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선관위 그 사무총장이라는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대부분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사람이 제일 오야라면 실제 오야인데 거기 위원장 빼고. 네, 그렇죠. 근데 실무의 위원장인데 이분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할 때 캠프에 특보를 했죠. 예. 아니 이 친문을 거기다가 억지로 무리해서 갖다 놨지 않습니까? 가지고 지금 이것도 눈에 보여요. 지금 선거하는 게 말이죠. 이 지금 한국당 비례 한국당이라는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이번은 예. 비례대표 전국구 과거로 말하면 예. 그거는 이제 전략공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에서 당연히 하는 게 전략공천 아닙니까? 지역구는 다 하는데 비례만 못 한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인지 당원들이 투표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회개한 것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건 딱 보니까 말이죠. 민주당이 지금 안 되게 생겼으니까.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지게 생겼으니까 이거 또 거기다가 심상정이라든가 전부 정의당이라든가 4+1 있지 않습니까? 글로 안 돌아가게 되겠고 잘못하면 이 자유한국당이 싹쓸이하게 생겼으니까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한 20석 이상 가져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걸 벌써 해가지고 지금 뭔가 작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의혹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심판이 의심을 받아버리면 안 되죠. 심판 선거 체제야죠. 자체가 안 되죠. 네. 완전히 불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정치 기구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저 중남미라든가 선거 개판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선관위를 딱 정부가 쥐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선거 개판인 나라를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지금 왜냐하면 오히려 내 특보를 했으니까 딱 해서 겉으로라도 제발 그 오해 안 받도록 해라.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선거 지금 4.15 선거에 대해서 지금 한간에서는 이거 혹시 잘못하면 부정선거 하지나 않나 하는 이런 얘기들이요. 의혹들이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럼 불신을 받으면 안 되죠. 선관위로서는 역할을 못 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해버리면은 진짜 이 상황이야말로 내란 납니다. 내란 나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산 그 일자리 거기서 부산
부산의 꿈은 대한민국의 꿈 하면서 그걸 갖다가 부산을 37번이나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지금 이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바짝 긴장해 있는데 지금 거기 내려가서 장차관들 전부 마스크들하고 거기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선거운동 총선용 쇼, 선거운동이 아니고 총선용 쇼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선거운동은 아니고 총선용 쇼를 했다고 우리가 본다면 그거는 진짜 오바했다. 오해를 살 일은 안 해야죠. 오얏나무에 가끈을 매지 마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렇죠. 이 지금 오얏나무 아니고 확실히 무릅쓰고 가서 부산에 가서 지금 부산의 민심이 지금 안 좋거든요. 예. 부산 민심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걸 좀 돌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지금 그 배 오는 거 알죠? 크루즈선. 크루즈선들이 부산에 다 부산에 지금 이제 입항 계획이 쫙 4월달까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중국. 그 크루즈선은 바로 이 배 하나 그 안에가 바이러스 덩어리라고까지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근데 이게 온다고 지금 부산 시민들이 온통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를 여러 가지로 지금 볼 때 이 또 선관위까지 지금 이렇게 나서지 좀 조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더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게 바로 울산 선거 사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청와대 8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여한 것이 다 드러났고 거기에 총책이 누구냐? 이게 지금 제일 관심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또 지금 선거에 총선에 말하자면은 개입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 근데 문 대통령이 지금 거기 밑에까지 지금 전부 다 턱 밑에까지 다 기소가 되고 또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말을 한마디 안 하죠? 그러니까요. 이 말을 안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딴청 부리고 있다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 대통령한테 좀 말 좀 미안합니다만은 딴청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중요한 기소 문제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떠들썩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말란 법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수사를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은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가만히 깔아뭉개고 딴청비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신문에 어저께 신문인가에 인정을 할 때 우리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안 하면 과거에 청와대는 무슨 일 해가지고 조금만 청와대한테 좀 그 불리한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쌍지팩이 들고 나와서 대변인 뭐 무슨 국민소통수석인가 뭐 나와갖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아무도 노 코멘트. 코멘트예요. 예. 이 노코멘트가 이렇게 철저한 노코멘트를 하는 적 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아니 할 말이 유구무원 아닌가요? 유구무원인데 만약에 말을 안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소위 통제탑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는 바로 그거죠. 그렇죠. 잘못된 시그널이 아니고 그게 맞는 시그널일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검찰 공소장에도 예. 대통령을 콕 집어가지고 예.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맞습니다. 특히 청와대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특별히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다 고리를 걸어놨어요. 맞습니다. 검찰이 사실은. 네네. 그리고 대통령반도 35번을 그 공소장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5번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이 글을 갖다가 제가 신문에 난 걸 기사를 한번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아주 이 서문이 말이죠. 이 공소장 서문이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 이건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대통령까지 언급했다는 거는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와 수사에 개입했다고 한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게 대통령을 그렇게 언급했다는 건 대통령이 지금
지목의 대상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미애가 네? 그 공소장을 공개를 안 하고 싹 따라 뭉갠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자기도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 문제 때문에 깔아뭉갠 줄 알았더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니까 깔아뭉갠 게 대통령을 소위 호위무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보호한다고 방탄막한다고. 방탄막이 또 잘하면 나중에 이거나 저거나 뭐 할 수가 있으니까 하느니 이런 걸 기회로 잡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참에 아주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놓자. 아유, 확실히 찍은 정도 눈도장이 아니고 원래 이 가축들 이거 하면은 그 불로 해가지고 낙인 탁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낙인. 이건 완전히 찍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1, 2차 학살했죠. 자리 확 바꿨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냥 공소장 거부를 딱 하면서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까? 추미애가. 아니 추미애가 미국 사법제도를 뭘 안다고 말이지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에다가 그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판사 출신이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변호사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뭐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또 법무부 밑에는 이 보좌진들이 쫙 있는데 미국에 무식을 탈로.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는 공소장. 공판기일에 그때 이렇게 발표한다. 공소장을 공개한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그런 모양이구나. 그 대충 트렌드가 그런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게 딱 그래서 이 언론 기관들이 팩트 체크를 다 해버렸어요. 그냥. 네. 미국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다 나오는데요. 뭐. 미국은 또 배심원 제도가 돼가지고요. 네. 거기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그냥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 정권 거짓말 잘한다고 하더라도 원래가 좌파들이 말이죠 생명이 거짓말입니다. 시침이 떼는 거고. 시침이 떼는 거고 거짓말인데 이걸 잘해야 선동선전이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동선전을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선동선전술이 발전이 된 건데 완전히 이번에 보니까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추미애가. 이게 바로 이거 안 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터집니다. 자, 팬데믹 소위 그 전염병 소위 전염병 정치학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나라에서 뭐가 시작됐느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염병 정치학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 정치학이 마스크를 끼고 또 부산까지 또 원정이 간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또 미국을 또 얘기해서 거짓말을 또 한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전염병하고 함께 막 돌아갑니다. 지금 이 전국이 말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 좀 이거 현기증이 나서 어떻게 살지 좀 이럴 때 국민들이 좀 눈을 감고 좀 자리에 앉아서 좀 명상을 한번 했으면 몸에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내려다 보고 다 압니다. 다 근데 알죠. 이번에 추미애 보세요. 대통령 보호한다고 그 공소장 공개를 안 했는데 통화일보가 대특종을 했어요. 그래갖고 공소장 71페이지 A4 용지가 다 지금 동아닷컴에 떴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추미애가 일을 키웠다고 민주당 내에서까지도 가만히 앉아서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 해갖고 우리를 공격에 빠뜨렸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죠. 정의당 참여연대까지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문재인의 저승사자다. 내가 얘기했거든요. 문재인 저승사자다. 뭐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저승사자라는 얘기가 왜냐? 이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 저승사자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안에 딱. 그 다음에 두루킹 하면서 김경수 하면서 저승사자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경력에 저승사자 경력이 몇 번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잘한다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승사자는 바로 추미애다. 아주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아니에요. 이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엇보가 그 칼이 날아가느냐. 양날의 검이 추미애를 피해서 엉뚱한 데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 칼이 어디에 총착지가 어디겠느냐.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정권과의 너무 총선에 앞서서 이렇게 대립을 할 경우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제하고 아예 조사 안 하죠. 예, 그러면 총선이 끝난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거예요. 지금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최소한도 특검은 해야 한다. 지금 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게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외면했다. 그 공수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걸 아주 콕 박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탄핵의 사유 아닙니까?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 우리 민주당이 표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 얘기했다가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예요? 아,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좀 했다 해갖고 지금 2년형을 받았습니다. 2년형. 선거법 위반으로. 근데 이거는 저 송초로 이거는 뭐 선거법을 위반이 아니라 유린을 한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주범이 누구냐? 주범이. 임종석입니까? 임종석이가 만약에 지금은 새침 뿍 따지만 나중에 이실직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는 임종석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황운하가 열어버리면은 황운하는 그래서 공천까지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요. 이 헌법에 그 84조에 그 대통령이 형사소출 못 받는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전에 65조에는 그 외의 건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외의 건 뭐 탄핵이고 뭐고 모두 그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받았잖아요. 수사 받았죠.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그 차를 타고 나와서 수사 받고 청와대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공소장의 그 내용의 말의 핵심에 대통령의 선거 중립 특별히 더 요구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내용이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라. 이거는 벌써 검찰이 이 정도 공소장을 쓸 때는요 증거 확보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증거, 증언, 뭐 물증 다 확보해놓고 저 통화 기록까지도 다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카드를 딱 윤석열 총장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도 며칠 전에 대검찰청장이 사실은 뭐 예방한다고 하지만 머리 숙이러 간 겁니다. 아니 머리 숙이는 게 아니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나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느끼게 해주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거? 우선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만 걸린 것이 지금 몇 건이면 아들까지 동부지검, 중앙지검, 저기 수원지검. 이게 지금 전국망으로 지금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이게 자기 건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추미애 장관이 하루 정도는 휴가를 만약에 갔다 와서 온다면은 무슨 백서를 내놓을 것 같은 기분이 나요. 이건 내가 사실은 잘못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잘못했는데 이건 내가 한 짓이 아니다. 양심선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자 고발하는 거 아닌가. 내부자 고발하면 참 재밌게는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가면은 모른 척하지 말고 이제 진지하게 나와서 수사를 딱 검찰청에 총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조사할 게 있으면 나를 조사해라. 나는 무관하다. 하고 딱 밝혀줘야 됩니다. 만약에 무관하다고 안 밝히면은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선거 중립 특별히 더 요구된다고 공소장에 제기된 바로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연쇄 폭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앞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든 또 다른 사람 수사든 간에 역시 지금 관건은 총선에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져버리면은 저쪽에는 이제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죠. 이번에 참 여러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황 대표가 결단을 했어요. 용단을 내려서 잘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총선 전망까지도 좀 같이 마무리를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백전백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낙연은 곧 낙엽이 됩니까? 점잖게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바람이 딱
청와대 문 대통령 입에서 바람이 싹 불면은 여기서는 광풍을 불었어요. 예. 더 이다고 보통 때는 쥐죽은 듯 가만히 있고 아주 정말 처신을 잘했습니다. 이낙연 씨가 총리 역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처신을 대통령에 대한 처신을 제1로 잘했어요. 이인자 원래 도구가 ES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인자가 철저하게 앞으로 대성하려면 이 가랭이 밑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거. 한신도 가랭이 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극격이죠. 예, 지금 극격인데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선거의 민심은 지금 물론 조직을 갖다가 말이죠. 정세균 이 총리가 잘 닦아놨어요. 조직은 아주 정말 잘 닦아놨어요. 예, 교직을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뭐 한 80% 조직은 전부 정세균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국민의 감정은 어느 순간에 확 터집니다. 아, 그럼요. 이 교직은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칼로 여기 어떻게 어떤 오를 딱 잘못 뜯으면 드르륵 하고 뜯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 우리 의학 네. 박사님이시니까 뭐 뭐를 더 잘하시죠. 이 드르륵 떨어지면 이 교직이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 요 단추도 이거 하나 빠지면 쪼르륵 빠져버려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또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종로에 그 무소속으로 가는 이정현 예. 대표가 거기 갔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대표였죠. 새누리당 대표인데 이분이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이정현이라는 사람은 아예 거기 딱 입후하면서 뭐라고 거기 선언하면서 우리 야당이 더 큰 뭐가 오면은 전부 이거 하겠다. 자기 살신성인 하겠다. 까지 선언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이정현의 표, 이정현이가 호남 아닙니까? 예, 호남이죠. 저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분은 순천에 가가지고 그 불모지대에서 혼자 그럼요.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또 그 양반이 아주 친서민적 친서민적인 것도 물론이거니와 저 사람은 하나의 한 번 딱 한 사람이 한 번 만나면은 속된 말로 헷가닥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예, 여기도 한번 출연했습니다. 제가 불러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막지를 못하고 자기가 울분하면서 그만두고 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탈당을 한 사람인데 그분은 친박이 아닙니다. 네. 친박이 아니고 진짜 박근혜에게 의리의 의박입니다. 의박. 내가 처음 말을 만들고. 그러시네. 의박. 의리의 박근혜. 박근혜한테 의리를 지킨 사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하고는 달라요. 친박에 분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또 이 시야를 갖다 거시적으로 봅니다. 한참 가다가 지금 이분은 얘기가 보수를 위해서 야당의 이 사람들을 안 된다 이게 소위 이낙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필승의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치고 자기가 이렇게 미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덕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압승하겠더라고요. 참 그러면 이낙연이는 이 낙엽이 돼버린 겁니다. 낙엽이죠. 추풍낙엽. 비에 젖은 낙엽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추풍낙엽이죠. 왜냐하면 추미애 바람이 불어서 이 종로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낙엽이 된다. 이 낙엽. 그런 결과가 참 그러네요.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참 양영태 박사님 종로 빅매치 진검승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총선 쇼를 하고 다녀도 백약이 무효다. 그런 얘기시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